할머니 구독자를 샀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72살 박영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구독자 35만 명, 조회수 100만 회, 접찬 문의까지 쏟아지던 인기 유튜브 채널 영순의 손맛 일기.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손녀의 배신에 무너져 내렸고 채널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진짜 팔로워는 존재하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어느 날 서울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박영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낡은 알람 시계를 끄고 일어난 영수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영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익숙한 길이었기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동네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영수는 그 길을 3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영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신선한 거 먼저 골라야죠.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배추를 골랐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보고 속을 살피는 모습이 어느 주부와 다를 바 없었죠. 무, 파, 마늘, 생강까지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정육점에 들러 삼겹살 한 근을 샀고 부부 가게에서는 막 만든 따끈한 두부 한 모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부엌에 장을 풀어놓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 묵은 김치를 꺼냈어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김치를 썰고 두부를 네모나게 자르고 파를 송송 썰었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하자 고소하고 얼큰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영수는 멸치를 손질해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무엿, 설탕을 넣고 졸이는 동안 계속해서 저어줬어요. 멸치가 윤기나게 졸아들자 통깨를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은 작은 반찬통에 담겨 냉장고로 들어갔죠. 오전 10시쯤 영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 나오는 말들은 너무 어렵고 낯설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 속 아이콘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수가 설치해준 메신저 앱을 겨우 열어 손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할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영수는 그제야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녀가 오는 날만큼은 집안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수는 22살 대학생으로 광고홍보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녀가 기특했죠.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지수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지수 왔네. 어서 들어와.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와,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에요. 둘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죠. 지수는 한술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에요. 이 맛.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영수는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지수가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요즘 유튜브에 할머니들이 요리하는 채널 엄청 인기 있어요. 할매 밥상, 시골 할매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그게 뭐냐? 텔레비전이랑 다른 거니? 인터넷으로 보는 방송이에요. 누구나 영상 올릴 수 있고요. 할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하시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요즘엔 할머니들이 더 인기 있어요. 진짜예요.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들이 구수한 사투리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칭찬과 응원이 가득했죠. 영수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구나. 네. 그것도 엄청 많이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채널도 있어요. 영수는 마음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요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거 어려워.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쑥스럽고. 할머니, 한번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열정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웃으며 넘어갔죠. 저녁을 먹고 지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지수가 보여준 영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즐겁게 요리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죠.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놓인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부엌에서 요리를 해왔지만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 먹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저 맛있다는 말 한마디만 했죠. 하지만 유튜브라는 곳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정말로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 줄까? 나 같은 평범한 할머니의 요리를 누가 보고 싶어 할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가슴속에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일요일 오후 지수는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가방에는 작은 카메라와 조명기구 그리고 삼각대가 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문을 열자마자 손녀의 짐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야, 그게 다 뭐니? 할머니, 결심하셨죠? 오늘 첫 영상 찍어요. 영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터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고 결국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지수는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맞추는 모습이 제법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드실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복잡한 건 자신 없는데. 된장찌개 어때요? 어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라면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죠. 지수는 카메라 앞에 의자를 놓고 할머니를 앉혔어요. 자, 할머니, 여기 앉아서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세요. 뭐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녹화가 시작됐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72살이고요. 오늘은 제가 평생 만들어 온 된장찌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오며 요리하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시다 같은 거 쓰던데 저는 멸치가 제일 좋더라고요. 영수는 멸치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요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진솔해 보였죠. 육수 끓이는 동안 감자랑 애호박을 썰어 놓을게요. 감자는 너무 얇게 썰면 금방 퍼지니까 적당히 두툼하게 써는 게 좋아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칼을 잡은 모습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영수는 멸치를 건져냈어요. 자, 이제 된장을 풀어야죠. 된장은 직접 담근 거예요. 3년 묵은 된장인데 이게 진짜 깊은 맛이 나요. 된장을 국자에 덜어 육수에 풀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감자와 애호박, 두부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끓으면서 간을 봐야 해요. 된장마다 짠 정도가 다르거든요. 영수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더 끓인 뒤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1개를 썰어 넣자 완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카메라 앞에서 완성된 된장찌개를 보여주는 영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녹화를 멈추고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완벽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너무 떨렸는데. 아니에요.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 밤새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았어요.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와 요리하는 손놀림이 따뜻하게 담긴 영상이 완성됐죠. 제목은 72살 할머니의 된장찌개. 30년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영순의 손맛 일기였어요. 첫 영상이었기에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명, 20명, 50명. 하지만 댓글은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네요. 이런 진짜 음식이 그리웠어요. 화요일이 되자 조회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2000명, 목요일에는 5000명이 넘어갔어요.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금요일 저녁 조회수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조회수가 2만 명이에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정말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니? 영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요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수는 토요일에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영상과 댓글을 보여줬죠. 할머니,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영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요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고맙구나, 지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 못 해봤을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주 한 편씩 올린 영상들이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무침, 잡채까지. 영순이 만드는 모든 음식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협찬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품 회사에서 협찬 제의가 왔어요. 된장이랑 고추장 써보고 소개해달래요. 협찬이 뭐니? 회사에서 제품 보내주면 할머니가 써보고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지수가 설명해주니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좋은 제품이면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구독자 10만 명을 기념하는 영상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해온 요리를 보여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올라가자 축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영수는 외로웠던 일상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댓글을 읽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었죠. 11월이 되자 채널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하나당 조회수는 평균 10만 회를 기록했어요. 영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촬영 스케줄이 잡혔고 협찬 문의는 계속 들어왔죠. 지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할머니의 채널 관리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순의 집 거실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협찬사들이 보낸 식재료와 주방용품들이었어요. 지수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간장 회사 협찬 영상 찍어야 해요. 다음 주는 쌀 회사 거고요. 아이고, 바빠 죽겠네. 예전엔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는데. 영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협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자유롭게 요리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스케줄 조정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다 내 덕분이잖니.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은 영순이 문득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요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 아니니?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이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포트폴리오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도 내 공부가 우선이야. 내 영상은 나중에 찍어도 되는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지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거든요.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할머니의 손맛은 지수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요.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젊은 손녀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요.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채널의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수는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나가실 수 있어요. 진짜 방송이에요. 텔레비전. 그건 너무 큰 거 아니냐? 괜찮아요. 유튜브보다 쉬울 거예요. 똑같이 요리만 하시면 돼요. 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 스튜디오에 도착한 영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조명과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평소처럼만 하세요. 할머니는 잘하실 수 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영순을 소개했고 영수는 카메라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요리에 집중하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을 설명하고 진행자와 농담도 주고받았죠.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져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짜 프로 같았어요. 그래?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 채널 조회수는 더욱 급증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할머니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구독자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댓글 중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조회수 조작 아닌가요? 갑자기 구독자가 너무 빨리 늘었어요. 가짜 구독자 선 것 같은데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이 댓글들은 무슨 말이니? 지수는 댓글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냥 악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이 뭔데? 나쁜 댓글이요. 인기 있으면 이런 거 꼭 생겨요. 무시하면 돼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게 행복했지만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며칠 뒤 또 다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채널 뭔가 이상해요. 초기 구독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봇 쓴 거 아니에요? 영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혹시 지수가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손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영수는 평소처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웃으려고 해도 어색했죠. 지수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촬영을 마치고 지수가 돌아간 뒤 영수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행복했던 지난 몇 달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일까?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채널을 열어봤습니다.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대부분은 따뜻한 응원이었지만 몇몇 악플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날 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지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어요. 소녀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12월 초,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영수는 김장을 준비하며 영상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지수는 시험 기간이라 일주일 정도 바빴고 그 사이 영수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구독자는 어느새 25만 명에 가까워졌고 매일 새로운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죠. 화요일 오후 영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옆에 놓인 지수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촬영 때 두고 간 것이었어요. 전화해서 알려주려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영상을 편집하는지, 댓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 번쯤 보고 싶었거든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이메일,
그리고 낯선 웹사이트들. 영수는 천천히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메일함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팔로워 패키지 결제 완료 안내였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메일을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구독자 5,000명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일 2024년 9월 25일.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월 25일이면 첫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뒤였어요. 구독자를 샀다는 말인가? 영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비슷한 메일이 또 있었습니다. 조회수 증대 서비스 이용 감사합니다. 영상 3개의 각만회 조회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댓글, 응원의 메시지, 구독자 10만 명 돌파의 기쁨.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영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수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할머니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서였을까? 저녁이 되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시험 끝나요. 모레 갈게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시험 잘 봐라. 전화를 끊고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손녀가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를 다그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채널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어요. 여전히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도 돈으로 산 가짜는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목요일 저녁, 지수가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김장 영상 찍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노트북을 두고 간 걸 깨달았어요. 아, 맞다. 노트북 두고 갔었네. 할머니,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지수야. 영순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지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노트북 봤다.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독자를 샀니? 조회수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대답해봐. 사실이니? 할머니,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할머니. 영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왜 그랬니? 돈이 필요했니? 아니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어요. 그럼 뭐니? 나한테 설명해봐.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요리를 좋아해 주길 바랐지. 거짓으로 꾸며진 인기 같은 건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할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줄래?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하지만 영수는 외면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울 기운조차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촬영 날의 설렘, 구독자가 늘어날 때의 기쁨,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며 느꼈던 행복.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생각에 허무했어요.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촬영을 완전히 멈췄어요. 채널에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팬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안부를 묻는 글들이 쏟아졌죠.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시죠? 하지만 영수는 댓글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치워두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어요. 시장도 나가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냉장고에 남은 밑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죠. 지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어요. 할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영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직은 손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수는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넣고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집어들지는 않았어요. 금요일 밤, 영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어서려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답이 없자 불안해졌어요.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지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미약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영순을 들것에 실었고 지수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기력 저하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지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거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설명할게요. 지금은 피곤해. 나중에 하자. 영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밤새 병실을 지켰지만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지수는 매일 병실에 와서 간호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고 영수는 여전히 지수를 외면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순이 잠시 잠든 사이 지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눈물을 흘리며 채널 관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댓글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할머니를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공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를 올리고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영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그동안 문틈으로 넣었던 편지들을 가져온 것이었죠. 영수는 편지를 보고 있었지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 편지들 읽어주세요. 제발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편지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안에 편지지를 꺼냈죠. 지수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고작 10명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의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게 화가 났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구독자를 샀어요. 5,000명이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할머니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놓고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구독자 10만 명은 진짜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좋아해서 구독한 거예요. 댓글도 전부 진짜고요. 제가 처음에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의 인기는 할머니 실력으로 만든 거예요. 영수는 세 번째 편지도 펼쳤습니다. 편지는 총 5통이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은 영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수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네. 할머니,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도 내가 날 생각한 마음은 고마워. 화는 났지만 너를 미워할 순 없더라. 할머니, 앞으론 정직하게 하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잖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영순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병실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죠. 다음해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는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죠. 지수는 방학을 맞아 거의 매일 할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리를 해드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채널은 한 달 넘게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구독자들은 여전히 댓글로 안부를 물었지만 두 사람은 서둘러 복귀할 생각이 없었어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그만두실 거예요? 지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사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들도 가짜일지 어떻게 알아? 영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가져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채널 분석 페이지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이게 구독자 증가 그래프예요. 처음 일주일 동안만 조금 이상하게 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그래프는 정직했습니다. 첫 주에 급격히 오른 뒤, 이후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어요. 지수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댓글 분석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쓴 댓글이에요. 보시 쓴 댓글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댓글들은 하나하나 개성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담은 긴 글도 있었고, 질문을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영수는 댓글을 읽으며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다녀왔어요. 제 딸이 할머니 영상 보고 요리를 배우고 싶대요. 고맙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 영상 봐요. 위로가 돼요.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자신의 요리를 통해 위로받고 가족을 떠올리고 용기를 얻는 진짜 사람들이었죠. 지수야,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거니?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영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요. 할머니가 하고 싶으실 때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영수는 정갈하게 차려입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집안 옷차림 그대로였죠. 지수는 화려한 편집 대신 원테이크로 찍기로 했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영순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잠시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할 때 걔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법이 사용됐어요. 구독자 일부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손녀가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건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였어요. 가장 처음 찍었던 메뉴이자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죠. 평소처럼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했어요. 파를 너무 두껍게 썰기도 했고 된장이 덩어리째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담았어요. 요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정성이 담기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찌개가 완성되고 영수는 밥을 떠서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맛있네요. 여러분도 이런 평범한 맛을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촬영을 마치고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대로 올려도 돼요? 편집 안 해도요? 그래, 이대로 올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약속이잖니.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고백. 그리고 다시 시작이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두 사람은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업로드 직후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 처음부터 할머니를 진짜로 좋아했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실수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이게 진짜 할머니시네요. 댓글은 따뜻했습니다. 비난하는 글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을 담은 고백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고 구독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순과 지수는 함께 댓글을 읽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요. 그러게, 나는 혼날 줄 알았는데 진심은 통하나 봐요. 영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지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런 경험 못했을 거야. 할머니야말로요.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월의 채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한 고백 이후 오히려 구독자가 더 빠르게 늘었어요.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실수에도 웃으며 넘어갔고 때로는 요리 중간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수가 할머니 집에 왔을 때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서울시에서 연락 왔어요.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할머니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대요. 그게 뭔데? 할머니처럼 유튜브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어르신들 사례를 모아서 발표하는 거래요. 할머니가 강연도 하시면 좋겠대요. 영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강연은 무슨. 나는 그냥 요리나 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지수의 말에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댓글들을 떠올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일주일 뒤 영수는 지역 문화센터 강연장에 섰습니다. 관객석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였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관객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72살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섭고 어색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사람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 낯설었어요. 영수는 처음 촬영하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손녀의 도움으로 시작했는지, 첫 영상을 올렸을 때의 떨림, 구독자가 늘어갈 때의 기쁨까지.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큰 시련도 있었어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말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법이 쓰였어요. 처음에 가짜 구독자가 있었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관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녀가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진짜 팬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영수는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렵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줘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유튜브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하죠? 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손녀가 다 가르쳐 줬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아무도 안 보면요? 그럼 어때요? 한 명이라도 보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영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영수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람들 표정 보셨죠? 다들 감동받았어요. 나도 오히려 힘을 얻은 것 같아.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더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평범한 저녁 식사 준비 과정이었어요. 영수는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지수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에요.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평범함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영순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요리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들면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밥 먹을 사람. 그게 제일 소중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영순과 지수는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졌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떨렸지만 뿌듯했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 할머니는 원래 멋진 분이셨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영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도 환하게 웃었어요. 카메라는 그 따뜻한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그리웠어요. 할머니랑 손녀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댓글들은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하나하나 읽으며 행복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고 자신의 손맛을 나누고 싶었죠. 그 소박한 바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밤늦게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외롭고 쓸쓸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곁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순의 채널은 구독자 35만 명을 돌파했어요. 협찬 제의는 여전히 들어왔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만 소개하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죠. 사람들은 그런 정직함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순 씨,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냥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우리 손님들도 영순 씨 영상 본다고 하던데. 영순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낯간지러웠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할머니, 지금 집이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돼요? 그래. 오너라. 밥 해줄게. 1시간 뒤, 지수가 친구 셋과 함께 왔습니다. 모두 대학생들이었어요. 영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애들아. 배고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지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촬영해도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모습이요. 그래, 좋지. 영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친구들은 부엌 문 앞에서 구경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우와, 진짜 빠르시다. 냄새 완전 좋아요. 밥상이 차려지고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친구들은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구나. 우리 엄마 요리랑도 달라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영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요리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친구들은 취업 걱정,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나이에는 뭐든 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아. 나처럼 이른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할머니처럼 저희도 용기 내볼게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지수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잘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올리면 사람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올려봐. 영상 제목은 할머니의 밥상. 젊은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업로드 직후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세대를 넘어선 교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이런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할머니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아요. 저도 할머니 모시고 밥 먹고 싶어요. 며칠 뒤, 영수는 지수와 함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35만 명을 기념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손녀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수도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순 할머니의 손녀 지수예요. 영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 몰랐어요. 지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고 할머니께 실망을 드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영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지. 두 사람은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팔로워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진심으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35만 명의 팔로워가 있지만
제일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예요. 제 손녀, 지수.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순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세상이 낯설어지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됐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영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실수하기 전에요. 영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카메라는 그 따뜻한 포옹을 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영순이 다시 말했어요. 앞으로도 평범한 요리, 평범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 담아서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끝나고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팔로워 35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명은 나의 손녀였다.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눈물 이모티콘과 하트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진심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위로받았습니다.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한테 찾아가야겠어요. 진심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봄날 오후 영순과 지수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영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내 삶의 색깔을 입혀줬어. 저야말로요.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영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맞이한 새로운 봄. 그 봄은 따뜻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댓글 알림이었어요. 영수는 읽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65살이지만 도전해봐요. 할머니처럼 용기 내볼게요. 영수는 그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답글을 쓰고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어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영순과 지수는 그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죠. 팔로워 35만 명보다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긴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순과 지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그들만의 이야기로.